오늘도 시작된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 영주 엄마, 그거 알아? 뭔데? 오말복신의 며느리가 글쎄 지하실에 누군가를 숨겨둔 것 같다네? 어머, 진짜? 어떻게 알았어?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지하실로 쏙 들어가 버린다더라고. 그것도 문 잠그고 말이야. 세상에. 그럼 혹시? 향 냄새도 나고 울음소리도 들린다니까? 뭔가 수상하지 않아? 대체 그 집 지하실에 뭘 숨겨놨길래 들락날락 하는지 들키면 안 된다고 전화로 말하는 것도 들었다던데? 어머머, 그럼 정말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시작된 의심. 시어머니 오말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지하실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지만 며느리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과연 지하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해와 의심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오말복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정확히 오후 3시. 그 순간 거실에서 수연이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말복은 수세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미 일주일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아래 다녀올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톤이었어요. 말복은 설거지하는 척하며 며느리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수연은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향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지하실 문 앞에서 수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왜 지하실 문을 잠그지? 말복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수연은 한 번도 지하실 문을 잠근 적이 없었거든요. 찰컹!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지하실 안에서 향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말복은 계단 위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흐느낌 소리. 도대체 뭘 하는 거야? 30분 후 수연이 올라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마치 많이 온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수연은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수연은 지하실로 사라졌습니다. 향냄새, 속삭임, 그리고 눈물.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말복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울면서. 사흘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말복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수연의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들키면 안 돼요. 조심할게요. 순간 말복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심할게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선명했어요. 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치채지 못하게 더 조심할게요. 말복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사라지는 며느리, 지하실에서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방금 전 전화통화. 혹시 딴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말복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 어려웠어요. 3년 동안 믿어왔던 며느리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3시에 사라지는 것도, 지하실 문을 잠그는 것도, 그리고 그 전화 통화까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말복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지하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 말복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내일부터 제대로 지켜보자. 말복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말복은 며느리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말복은 거실 구석에 앉아 뜨개질하는 척했어요. 손은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온통 수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시계를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3시가 되면 또 내려갈 거야. 말복의 예상대로 정확히 3시가 되자 수연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수연은 먼저 작은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향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뭔가 두툼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 봉투에 뭐가 들어있을까? 말복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살피더니 지하실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철컹. 또다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복은 살금살금 지하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귀를 문에 바짝 대고 들어봤습니다. 향 타는 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찢는 소리 같았어요. 편지를 찍고 있나? 말복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수연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한테 사과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10분 후 뭔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향 냄새와는 다른 종이가 타는 냄새였어요. 편지를 태우고 있구나. 말복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편지를 태운다는 건 증거를 없애는 것 같았거든요. 30분 후 수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눈이 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많이 운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좀 답답해서요. 수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향, 봉투, 그리고 종이 타는 냄새.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말복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 수연이 지하실로 향할 때 손에 부엌칼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칼을? 왜 칼을 들고 가지? 말복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칼을 들고 지하실로 가는 며느리,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수상한 행동들. 혹시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복은 다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말복은 아들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왜 그러세요, 엄마? 수연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요. 매일 오후 3시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 몰랐어? 아, 그거요? 그냥 정리하는 거 아닐까요? 민재의 반응은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말복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정리를 하는데 왜 문을 잠그고 왜 칼을 들고 가겠어? 칼이요? 설마 그럴 리가요.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민재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복을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민재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연이가 정말 이상해졌어. 매일 지하실에서 뭔가를 태우고 전화로는 들키면 안 된다고 하고. 엄마, 그만하세요.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민재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복은 혼자 남겨졌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네. 말복의 마음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복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지하실 열쇠는 항상 수연이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우리 집에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복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어요. 말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며느리를 지켜본 결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실로 사라지는 것, 칼을 들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수상한 전화 통화까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말복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믿어왔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날 새벽 3시, 말복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말복은 숨을 죽이고 거실 쪽을 살펴봤어요. 희미한 달빛 사이로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말복은 눈을 비비며 자세히 봤습니다. 수연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순간 말복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에 칼을 들고 지하실로. 수연은 주위를 살피더니 지하실로 향했어요. 마치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30분 후 수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복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다음 날 아침 말복은 폭발했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봐. 식사 준비를 하던 수연이 돌아봤어요. 말복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니.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 어젯밤에 지하실에 갔었지?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지하실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새벽에 칼 들고 내려가는 건 말이야. 말복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 말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지하실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구 만나는 거야? 수연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말해.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실로 가는 거야? 왜 문을 잠그는 거야? 말복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다 들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을.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너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말복이 손가락으로 수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서 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말하지 못하는 거야? 말복은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해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지하실 문 열어봐.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자. 말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안 돼? 뭔가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있나? 말복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수연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민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민재야, 너 와서 다행이야. 말복이 아들을 불렀어요. 수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매일 지하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해.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민재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그 얘기가 아니야.
이번엔 정말 심각해. 새벽에 칼까지 들고 내려갔어. 민재는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봐, 대답도 못하잖아.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말복이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재는 아내를 믿었어요. 너희들은 다 수연이 편이구나.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야. 말복은 지하실로 향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수연이 말복의 팔을 잡았어요. 왜 안 돼?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나? 말복은 수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제발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수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말복은 이미 결심했었어요.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우리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어. 말복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고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고 민재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일까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지하실을 열어볼 거야. 말복의 마지막 통보였어요. 그날 밤 집안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복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말복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어젯밤 수연이 깜빡 잊고 침대 옆에 둔 것을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겠어. 오후 2시. 수연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최소 1시간은 걸릴 거였습니다. 말복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지하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혹시 정말 끔찍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말복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문에 넣었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실 안에서 향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왔어요. 말복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지? 지하실 한편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단 같았어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고 그 앞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복은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액자 속에는 남편 정혜석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3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안경과 손목시계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수연이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말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재단 옆 책상에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수백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수연이 직접 쓴 것들이었어요. 말복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편지는 이런 말로 시작되었어요. 민재는 요즘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와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복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시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멸치로 우린 육수로 만들었답니다. 아버님, 제가 아직 부족한 며느리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님, 민재가 아직 철이 없어요. 아버님이 계셨으면 따끔하게 혼내주셨을 텐데. 편지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과 애정도 담겨 있었어요. 말복은 무릎이 꺾어져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때 또 다른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님,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던 곳이 이 집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아버님은 정말 친아버지 같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와 민재가 더 슬퍼하시니까요. 말복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연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수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도. 그래서 매일 여기 와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구나. 말복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3시에 지하실로 오는 것도, 향을 피우는 것도, 편지를 쓰는 것도 모두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편지를 태웠을까? 말복은 다른 편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답이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제가 여기 오는 걸 알게 되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로 하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시면 더 슬퍼하실까 봐요. 말복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의심까지 했다니. 그때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말복은 서둘러 편지들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왜 지하실에 계세요? 그리고 문이 왜 열려 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들통난 거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말복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말복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연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고마워, 수연아. 내 남편을 이렇게 그리워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진짜 가족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말복은 지하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과 함께 남편의 제단 앞에 앉아 있었어요. 향이 피어오르는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미안한 건 나야. 말복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제야 느꼈어요. 내가 내 며느리를 이렇게 오해했구나. 너를 의심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 말복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깊이 시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숨겼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바보구나. 정말 바보야. 말복은 수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친딸을 달래는 것처럼. 너 혼자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도 아버님이 보고 싶으실 텐데 제가 더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의 말에 말복은 더욱 자책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 수연아. 우리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말복은 재단 위의 해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수연을 아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가 생긴 거였어요. 아버님이 없었으면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말복은 수연의 과거를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이 집에 와서 진짜 가족을 만났던 거였어요.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넌 우리 집의 소중한 딸이야 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와 민재 오빠가 더 슬퍼하시니까요. 말복은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연아? 어디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복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한테도 말해야겠어. 말복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민재야. 민재가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향이 피워진 재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재단이에요?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가 매일 여기 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 말복이 설명했습니다. 매일 편지도 쓰고 향도 피우고 내 아버지를 이렇게 그리워했어. 민재는 재단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너 혼자 이런 걸 하고 있었어? 미안해요, 오빠. 말씀드리지 못해서.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나 봐.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찾아뵙지 못했어. 그런데 수연이는 매일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이 자신보다 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도 너무 무심했어.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민재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앞으로는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하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오자. 말복이 말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함께 와서 아버지께 안부를 여쭈어 보자.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해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작은 공간에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수연이 재단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말복과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이 집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복과 수연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모녀 같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연아, 너 좋아하는 걸로 해. 엄마는 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부엌에서 들리는 대화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갔어요. 민재도 변했습니다. 전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수연아,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에는 왜 그렇게 혼자 고민했어?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요.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의 쓸쓸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세 사람은 함께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 재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안부를 전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졌어요. 말복이 재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연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민재 오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 수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뭔데 수연아? 무슨 일이야? 말복이 물었어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수연을 바라봤어요. 말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이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째래요. 수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가 생긴다는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까?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보고 계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말복도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얼마나 손자를 기다렸는지 기억났거든요. 이 아이도 아버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수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민재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까지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너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 괜찮아요, 오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말복이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손자가 올 거예요. 향이 피어오르는 작은 공간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거예요. 수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는지 이 아이가 꼭 알 수 있게 할 거예요. 민재도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좋은 남편이 되겠어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겠어요. 그때 말복이 조용히 일어나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이거 봐. 액자 안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을 지켜볼 수 있게 여기 놓을게요. 말복이 재단 옆에 액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해석의 사진 옆에 놓인 가족 사진.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아버님,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수연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향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해석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민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이제 이 집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예요.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지하실에 피어오르는 향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